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쑥맥이었던 남동생이 5년 전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집에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엄마와 나는 어떤 여자일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름 건실한 회사에 다니던 남동생은 지극히 모범생의 성격도 내성적이라서 대학 시절 군입대 사회초년생 생활을 거치는 동안 그은한 연애 한번 못해본 모태솔로였거든요. 엄마, 동재한테도 여자친구라는 게 드디어 생기긴 생기네요. 참, 사람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거 참 신통방통하네. 얘는 보자 하니까 멀쩡한 남동생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동재 녀석 그런 말 쉽게 하는 애가 아닌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생전 집에 데려온 적 한 번도 없었잖니. 너도 얄밉게 괜히 신우행세 할 생각하지 말고 잘해줘. 알았지? 엄마, 날 대체 뭘로 보는 거요? 엄마나 시어머니 행세할 생각하지 말고 잘해줘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시대래요. 아셨죠? 어이구 참 잘 알아들었다. 가만, 지금 창문 밖에 동재하고 여자친구 걸어오는 것 같은데? 엄마 말씀에 창문 밖을 보니 과연 남동생과 여자친구가 집으로 오고 있더군요. 근데 여자친구 지금의 올케 옷차림이 좀 가관이었어요. 팬티가 보일락 말락한 초미니 스커트에 망사 스타킹, 번쩍번쩍한 네온 빛깔의 하이힐까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 오는 여자가 흔히 차려입을 만한 옷차림은 절대 아니었죠. 엄마, 설마 저 여자가 동재가 결혼하겠다는 여자는 아니겠지? 옷 입은 꼬라지 좀 봐. 저게 뭐야 대체? 아니 세상에. 까딱하단 계단 올라갈 때 팬티가 다 보이겠구나. 아니 무슨 저렇게 빤스 같은 치마를 입고 돌아다닌다니? 남사스러워서 원. 여름도 아니고 이 쌀쌀한 날씨에 스타킹에 뇌저리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니. 엄마와 나는 설마 저 여자가 남동생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아니기를 두 손 맞잡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랬죠. 허나 슬픈 예감은 왜 그리 꼭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 걸까요? 그 요상한 차림새의 여자는 남동생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맞았어요. 네, 바로 지금 현재 남동생의 부인으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강렬했던 첫인상으로 우리 집에 처음 인사를 온 올케였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영이라고 해요. 죄송해요. 제가 개인 방송할 때 닉네임이 아롬이라서 이런 실수를. 어머, 항상 이 조둥아리가 문제야. 오늘도 방금 방송 막 마치고 오는 길이라서요. 그냥 제 직업병이려니 너그럽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초면에 좀 부담스럽다 싶은 간드러진 웃음까지 남발하면서 본인 이름을 잘못 말하는 올케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 보였죠. 푼수라고 해야 할지 아님 진짜 직업병이라니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건지 도통 감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개인 방송이라니? 그게 대체 뭐 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가씨가 하는 일이에요? 네, 제가 데프리카 TV VJ거든요. 거기서 제 닉네임이 아롬이고요. 우리 오빠도 실은 제가 진행하는 개인 채널 팬으로 만난 거예요. 오빠가 역대 제 팬들 중에 제일 많은 별풍선을. 아영아,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일단 다른 얘기부터 좀 하는 게 어떨까? 별풍선이라니? 그게 대체 뭐니? 어머나, 어머님 별풍선 모르시는구나? 쉽게 말해서 그냥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요. 올케의 말을 듣고 실소가 나왔습니다. 데프리카 TV VJ라니 그게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시는 엄마에게 일단 설명을 해드렸어요. 유튜브나 그런 것처럼 자기 방송을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올케가 한다는 방송의 특성상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나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더 심한 노출을 보여줄 때마다 소위 말하는 별풍선, 돈을 쏘아주고 그런 것으로 수입을 올리는 일이라는 일은 올케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엄마에게 차근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엄마는 당연히 놀라 자빠질 정도로 기함하셨죠. 당장 남동생을 불러들여서 무섭게 호통치셨어요. 동재, 너 대체 정신이 있는 녀석이야, 없는 녀석이야? 없는 살림에 너 하나 잘 되는 거 보겠다고 네 누나까지 희생시키면서 비싼 사립대학에 대학원까지 보내놨더니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 네 여자친구 아롬인지 다롱인지가 나오는 방송이라는 거 다 봤어. 치마 하나 벗고 윗도리 하나씩 벗을 때마다 별풍선인지 뭔지 받으면서 돈 버는 애가 제정신일 것 같니? 긴 말 할 거 없고 당장 헤어져, 어? 누나랑 엄마 말은 알겠는데 나 아영이랑 헤어질 수 없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아영이 결혼하면 인터넷 방송 VJ 일 그만둘 거라고 나랑 약속했고요.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일 그만둔다고 걔가 생겨먹은 근성이 어디 바뀌어? 너 지금 엄마랑 누나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동재야, 단순히 그 여자 흠잡고 싶어서 반대하는 거 아니야. 결혼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여자는 같은 여자가 보면 더 잘 보이는 법이야. 아무리 네 입장에서 널 이해하려고 그 여자를 좋게 보려고 해도 그 여자 정말 아니야. 단순히 인터넷 방송 해서가 아니야. 방송의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웃음 팔고 옷 벗어서 돈 버는 여자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여자겠니? 나 아영이 사랑해요. 그리고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시라도 바삐 아영이랑 결혼해야 된다고요. 너 설마 혹시 네, 설마 아닐 거야 했던 불길한 예감. 그게 맞았어요. 남동생은 올케와 혼전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전에 아기라는 혼수부터 턱하니 장만한 참으로 용감하고 바지런한 커플이었어요. 7대 독자였던 남동생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하던 어머니도 한풀 누그러지고 말았죠. 무엇보다 남동생은 머리털 나고 처음 사귄 여자 올케를 너무나 사랑한다면서 이 여자 아니면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겠다고 엄마와 제 앞에서 협박과 시위를 반복했습니다. 저 역시 올케가 탐탁치 않은 건 사실이었지만 어쩌겠어요. 남동생 아이를 가졌다는 여자를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올케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올케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5년째. 그동안 우리 집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저 몰래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아이는 발달장애 판정까지 받아서 친정집 일에는 거의 신경 쓰지 못하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생전 안부전화 한 통 없던 올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그간 평안하셨어요? 아니, 올케가 안부전화를 다 하고 웬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요즘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형님하고 상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왜? 엄마가 요즘 많이 아프셔? 아유, 명색이 딸이 돼가지고 나도 참 한심하다. 알아서 좀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요즘 사는 경황이 너무 없었네. 미안해 올케. 네, 들어서 알아요. 형님 이혼하실 거라면서요? 형님 아이가 듣자 하니 좀 모자라다던가? 그렇다던데 괜찮으세요? 올케, 모자라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발달 장애라는 게 다른 애들보다 발달 속도가 느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래, 그것도 안 봤어? 어떻게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하지? 평소 올케의 여과장치라고는 없는 화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식을 건드리는 경박한 발언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픈 아이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정말 아픈 곳을 후벼 파는 생각 없는 말버릇이 도무지 용서가 되질 않았죠. 어머, 죄송해요. 저는 그냥 별뜻 없이 드린 말씀인데 화 푸세요, 형님. 아휴, 엄마는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 거야? 그것 때문에 좀 자세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이 아빠랑 좀 찾아뵈려고요. 엄마가 심각하게 아프신 거야? 자세히 말 좀 해봐. 일단 만나 뵙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어머님을 이제는 저희 부부가 모셔야 하지 싶어요. 친정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는 말에 철렁했는데 철없다고만 생각했던 올케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턱하고 나서니 솔직히 좀 기특한 생각이 들더군요. 당장 동생네 부부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건강이 어떻게 안 좋으시다는 거야? 엄마가 예전부터 신장이 안 좋았잖아. 그런데 연세가 있으시고 보니까 그게 신부전 3기로 진행이 됐대. 고혈압도 요새 조절이 안 되고 당뇨도 부쩍 심해지셔서 혼자 병원에 다니기도 힘드시고 삼시세끼 해 드시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너희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어른 한 집에서 모시는 거 쉬운 일 아닌데 정말 자신 있어? 어머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 없이 커서 원래는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한 집에 같이 살고 싶던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딸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 제가 진짜 친딸처럼 잘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올케가 그렇게 마음먹었다니 고맙기는 한데. 누나 있잖아. 대신에 뭐? 말끝을 흐리는 남동생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네 부부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 그러나 솔직히 그런 노파심이 살짝 들었어요. 누나가 관리하는 엄마 노후자금 예금 그거 헐어서 우리가 좀 쓰면 안 될까? 아이 사실 이 사람이 네일샵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너무 딸려. 대출을 알아봤는데 지금 사는 집 전세 대출이 오바라서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야. 너 지금 보아하니 돈 때문에 엄마 모셔가겠다고 하는 거니? 그 1억 들어있는 통장 엄마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건데 그걸 홀랑 가져가서 쓰겠다는 거야? 어머 형님, 그건 절대로 오해세요. 홀랑 가져가서 쓴다니 말도 안 되죠.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 실은 제가 네일샵 자격증 딴 지는 오래됐어요. 요새 네일샵이 완전 대세 중에 대세잖아요. 제가 다달이 이자 쳐서 3년 안에 원금 다 갚아드린다니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올케의 말투에 이상하게 더 믿음이 안 갔습니다. 올케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보는 남동생의 눈먼 감시관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철없는 이 두 부부를 더 상대해봤자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일단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동재네가 왜 갑자기 엄마를 모시겠다고 전난리야? 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갑자기 나를 모신다고 그러는구나. 그래도 젊은 애들이 기특하지 않니? 요즘 며느리들 시어미랑 살겠다는 애들 주변에 눈 씻고 봐도 없던데 며느라기가 보기와는 다르게 생각이 착하지 뭐냐. 아, 엄마, 다른 얘기는 들은 거 없어요? 뭐 그 1억 통장 얘기하는 거니? 예, 희영아, 그 돈 때문에 안 그래도 너랑 상의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그거 동재네가 말 꺼내기 전부터 걔들 보태주려고 진작부터 생각했던 거야. 한참 전부터 네가 관리하고 있어서 또 네가 알면 노발대발 할 거 아니까 내가 말을 못 꺼냈다만.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옛날부터 남동생과 관련된 일이라면 저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고 퍼주고 보는 성격이세요. 물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대부분 다 그렇죠. 하지만 남동생에 관한 엄마의 헌신과 대가 없는 퍼주기는 좀 도를 지나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노후자금 1억 원도 제가 관리하고 있던 때는 다 나름의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엄마, 그 돈이 어떤 돈이야? 어?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돈 절대 건드리지 말고 엄마 아프거나 나이 드셔서 진짜 필요할 때 쓰라고 남겨둔 돈인데 그걸 홀랑 동재네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엄마 집도 동재네 결혼할 때 담보대출 한도 초과로 받아놓고 이제 좀 그만하세요. 걔들이 그렇게 내 돈 가져간 만큼 나 모시고 가서 살겠다고 하잖니. 부모 돈 가져다가 쓰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도 널렸는데 걔들은 그래도 착한 거 아니니? 그리고 동재 말이다. 대리직함 달고는 있다만 공기업이라 월급이 영 시원치 않다는구나.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니? 빡빡한 살림 생각해서 며느리가 사업 시작한다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할 수 있겠어. 그렇게 저의 우려와 극심한 만류를 뒤로하고 친정 엄마는 끝끝내 동생네 부부에게 1억 통장을 건네고 동생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동생 부부에게만 팔이 굽는 친정 엄마에게 솔직히 섭섭했습니다. 사업을 할 거면 니들 스스로 돈을 모아 니들 능력으로 시작하란 저의 말에 남동생은 되려 저한테 마음이 상한 모양이었어요. 한동안 저는 엄마가 계신 남동생 부부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한 이유도 있었지만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이혼 소송 과정의 피곤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발달장애 아들의 뒤치다거리를 혼자 감당하느라 제 나름 정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지난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아들아이를 오후까지 보낼 수 있는 통합반 유치원에 적응을 시킨 뒤 제가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을 알아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엄마가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나이도 있으신 엄마가 지병이 도졌는데 남동생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고 연락도 끊고 지낸다는 것도 딸이 돼서 도리가 아닌 일이었고요. 전 불어 기별도 없이 남동생네 집을 불시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어머 형님, 오신다는 기별도 없이 웬일이세요? 아니, 남동생 부부랑 엄마가 사는 집에 뭐 꼭 연락을 하고 와야 하는 거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고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다음부턴 오실 때 연락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뭐 딱히 탐탁치 않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들고 온 과일 박스를 건네며 집안을 쭉 둘러보는데 엄마가 안 보였어요. 어디 병원이나 시장이라도 가신 걸까 궁금해서 올케에게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올케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우물쭈물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집안을 휘 둘러보았는데 엄마의 물건이나 흔적이라고는 할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올케, 엄마 주무시는 방이 어디야? 저기 욕실 옆방이요. 올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고 전 그 방으로 가서 문을 벌컥 열었죠. 그런데 방 안에는 엄마가 쓰시던 경첩과 시집올 때 해오신 자개장만 덩그러니 있을 뿐 엄마의 옷가지며 화장품이나 가방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저는 올케에게 따져 물었어요. 왜 집안에 엄마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냐고요. 올케는 얼버무리며 엄마가 좀 멀리 여행 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었던 저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죠.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고 저는 올케를 추궁했습니다. 아니 올케, 집에 왜 엄마 물건이 하나도 없어? 서랍장도 열어보니까 엄마 속옷이며 양말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당장 바른 대로 말해. 여행 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행을 좀 길게 가셔서 속옷이며 옷까지 싸들고 가신 거고요. 형님, 왜 사람 말을 그렇게 못 믿고 화를 내세요? 고모, 안녕하세요. 제일아, 어린이집 갔다 왔어? 할머니는 어디 계셔? 할머니요?
할머니 저기 멀리 여행 가서 열밤 지나면 온다고 했는데 계속 안 와요. 엄마한테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어볼 때마다 맨날 열밤 지나면 온다고 하는데 엄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 맨날 안 와요. 얘가, 너 언제 엄마가 거짓말했다고 그러니? 그런 이상한 말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얼른 태권도 학원이나 가. 아님 나가서 놀든지. 어서. 괜히 잘못도 없는 조카를 혼내며 닥달하는 것을 보니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확인하려는데 어찌된 일인지 녀석이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잠시 후 전화가 온 남동생은 본인이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이라고요. 전 당장 남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동생의 상황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엄마에 관해 따져 물었습니다. 방금 너네 집에 갔다 오는 길이야. 엄마 모시고 산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왜 너네 집에 엄마 짐이라곤 한 개도 없어? 네 와이프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만 하는 것 같고. 엄마 지금 어디 계셔? 당장 바른 대로 말해. 그게 누나 사실은 얼버무리지 말고 당장 말하라니까. 누나 실은 엄마가 최근에 치매 판정을 받았어. 뭐라고? 멀쩡하던 엄마가 갑자기 왜? 나도 사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 자세히 사정은 와이프가 알아. 그리고 엄마가 본인 치매인 거 아시고 요양병원 들어간다고 하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 전 너무 어이가 없어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당장 엄마가 계신다는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말해준 주소의 요양병원으로 갔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같은 이름 정확한 주소인데 남동생이 말해준 곳은 요양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원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정신병원 안으로 들어가 엄마의 인적사항을 얘기했는데 입원해 있는 환자가 맞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서 엄마를 담당한다는 간호사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 병원은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함부로 입원시키는 곳이냐고요. 간호사는 황당하다는 듯 되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어머님 성함이 전영자 씨 아닌가요? 한 달 전에 며느님이 직접 오셔서 전영자 씨 입원시키고 가셨어요. 자세한 건 며느님께 물어보세요. 어머님이 치매를 앓으시는데 치매로 인한 정신분열증도 나타나서 일상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위험하다면서요. 그런 이유로 집에서 돌보시는 게 불가능하다고 저희 병원에 어머님 맡기셨습니다. 한 계절 가까이 못 배웠을 뿐인데 엄마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의 식사가 형편없었던 건지 몇 달 사이 깡마르고 수척해진 엄마를 보자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엄마에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울며 불며 물었는데 엄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참 뒤에 겨우 입을 떼시며 하신다는 말씀이 미안하다 희영아. 진작 너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너한테 너무 면목이 없어서 못했어. 너도 네 코가 석자인데 이런 좋지도 않은 이야기 전하고 싶지도 않았고 병원에서 치매라고 하는데 너한테든 네 동생한테든 짐이 되긴 싫더구나. 처음엔 요양병원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정신병원이어서 깜짝 놀라긴 했다. 근데 여기 사이클이 뭐 요양병원하고 딱히 다를 것도 없고 치매라고 이제 나빠질 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도 네 올케가 그러는 바람에 당장 친정엄마를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키고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낡은 투룸빌라가 제 보금자리였는데 그마저도 없었더라면 얼마나 서글펐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더군요. 남동생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남동생이 있는 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잘 살펴보니 동생의 상태가 또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석 달 전쯤에 자동차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이 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척추를 많이 다쳐서 거의 반신불수가 될 뻔했다고요.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고 다행히 뼈가 잘 붙어서 반신불수가 될 위험은 피했는데 한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재활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넌 이런 큰 사고를 당해놓고 누나한테 이런 방구 말도 안 하니? 나하곤 아예 인연 끊고 살 작정이었어? 그런 게 아니라, 누나가 안 그래도 이혼 소송이다 뭐다 너무 힘들게 지내는 거 알고 있어서 우리 일로까지 골치 아프게 만들기도 싫었고, 내가 교통사고 당한 시점이 엄마 요양병원 보내드린 때라서 누나한테 솔직히 연락할 면목이 없었어. 내 참 기가 막혀서. 요양병원이라니. 너 엄마가 정신병원에 가 계셨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니? 정신병원이라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몇 달 전 엄마가 치매 진단 나와서 엄마 스스로 요양병원 가시겠다고, 그렇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올케는 남동생을 속이고 친정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낸 거였죠.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 화도 제대로 나지 않고 순간 픽 웃음이 나오더군요. 엄마 노후자금 1억까지 사업자금으로 떡하니 받아가 놓고 본인이 스스로 어머니 모시겠다면서 나서서 설레발치더니 이런 행동을 하는 올케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심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남동생을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준 뒤 전 자초지종을 따져 묻기 위해 올케가 운영하는 네일샵을 찾아갔어요. 올케, 우리 엄마 병원에서 제대로 검진받아 보니까 완전 치매도 아니고 경도성 인지 장애로 판정 나왔어. 이건 엄밀히 치매도 아니고 치매로 이행되는 초기 단계라고 했어. 요새는 약이 좋아서 지금 제때 약만 제대로 먹으면 더 나빠지지도 않고 기억력이 오락가락하는 수준인데 여기서 멈출 수 있다는데 그런 엄마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전 대학병원 검진 결과를 들이밀면서 올케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올케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어머 형님, 어느 병원에서 검진 받으셨어요? 저도 당연히 어머님 모시고 큰 병원 갔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어머님 분명 치매가 맞다고 했고요. 치매 중에서도 증상이 빨리 악화되는 케이스라고. 헛것이 보일 거고 정신분열 증세가 동반될 거라고 했다니까요. 모르시나 본데 어머님이 밤중에 자다 깨서 헛소리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예전부터 가끔 주무시다 잠꼬대 하는 버릇이 있는데 아마 그걸 두고 저런 식으로 비약해서 말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죠. 뇌 CT의 MRI 검사 결과지까지 들이밀며 전 따지고 들었습니다.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올케더러 어느 병원에서 검진했냐면서 당장 검진받은 결과지를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지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도 아니고 기분이 꿀꿀해서 버렸다나요? 이봐 올케, 정신병원에 가야 될 건 올케 같은데?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소시오패스고 정신병인 거 몰라? 뭐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좀 가려하세요 형님. 아니 지금 멀쩡한 시어머니를 정신병으로 몰아서 병원에 집어넣은 게 누군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적반하장도 진짜 유분수 아니야? 동재한테까지 이 사실 숨기고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올케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마침 네일샵 안으로 손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손님은 상황도 모르고 마치 저를 진상 손님 취급하며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생판 모르는 남에게 제 사정을 말할 수 없는 노릇이라 전 일단 네일샵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뭔가 주머니가 허전하더군요. 올케와 핏대 올리며 언성을 높이다 보니 네일샵에 제 휴대폰을 두고 온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올케의 네일샵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네일샵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올케가 웬 의문의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걸어가더라고요. 수상해서 당장 그 둘의 뒤를 밟았습니다.
하하호호 뭐가 그렇게 웃기고 즐거운지 둘은 깔깔거리며 다정하게 스킨십까지 하면서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요. 전봇대 뒤에 숨어서 살펴보니 꽤 감나가 보이는 외제차 한 대가 남자의 차 같았습니다. 그 남자의 외제차에 올케도 동승해서 어디론가 사라지더군요. 저는 실소가 나왔어요. 이제 하다하다 바람까지 핀다는 건가? 올케가 보이는 막장 행동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싶었죠. 네일샵에 휴대폰을 찾으러 갔더니 가게를 비운 올케 대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네일 아티스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 가족임을 숨기고 그저 휴대폰을 두고 나온 손님인 척 물었어요. 오전에 시술 받고 왔던 손님인데 휴대폰을 놓고 가서요. 아, 혹시 저 빨간색 케이스 휴대폰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어디 가셨나 봐요? 네, 친구분하고 약속이 있다고요. 뭐 네일샵 직원에게 물어서 알 수 있는 건 딱히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전 이혼 과정에서 거래를 한 적이 있었던 흥신소에 연락을 했어요. 실은 제가 남편의 오랜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뻔히 바람 피워놓고 오리발을 내미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자 흥신소에 의뢰해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었죠. 참 지저분하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했다면 전 아마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억울한 채 이혼을 했을 거예요. 하마터면 아이 양육권마저 뺏길 뻔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생활을 추적한다는 게 법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거래했던 흥신소는 운영하는 분이 전직 형사라 영리하게도 이런 부분들을 잘 피해가고 의뢰인에 필요한 부분은 잘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곳이라서 이번에도 믿고 연락을 했던 겁니다. 며칠 후 올케의 뒷조사를 부탁한 흥신소에서 경악할 만한 사실을 전달해 주더군요. 사모님, 부탁한 대로 올케분 뒷조사해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웬 유부남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통장 내역 확인해보니 이건 뭐 다달이 그 남자한테 몇백만 원씩 돈도 받고 있고요. 그 유부남이라는 남자 직업도 멀쩡하고 처자식 딸린 사람이라 참 둘이 만난 지도 꽤 오래됐던데요. 한 6년?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외람됩니다만 남동생분과 결혼 전부터 만난 사이 같던데 우선 조카분 친자 확인 검사부터 해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저도 모르게 사지가 벌벌 떨리고 뭘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더군요. 친정 엄마에게 알릴까 하다 가뜩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이 이런 경악할 소식을 듣고 쇼크를 먹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로 제가 이혼까지 했는데 남동생까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어요. 우선 흥신소 사장이 말한 대로 친자 확인 검사부터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올케를 응징하는 일도 남동생에게 말하는 일도 뭔가 모든 결과가 다 밝혀진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일단 올케네 집에 병원에 있는 남동생 속옷을 챙겨다 준단 구실로 찾아갔죠. 올케는 주방에서 뭔가를 만든다고 분주하고 조카 아이는 거실 소파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더군요. 올케 눈치를 살피며 미적거리며 시간을 끌다 보니 조카를 재워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조카에게 샤워를 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조카는 순순히 자기 전에는 늘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한다면서 씻겠다고 했죠. 조카의 머리를 감기고 말려주면서 저는 슬쩍 머리카락 몇 개를 뽑아 챙겨왔습니다. 다음날 동생 병문안을 가서 병원 생활하느라 자주 씻지 못해 꼬질꼬질해 보인다고 일부러 동생의 성질을 긁었죠. 참나, 재활치료하는 동생 불쌍하게 생각은 못할 망정 꼬질꼬질해 보인다고 흉보냐?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면 왜 누나가 머리 좀 감겨보던가. 지금 뭘 잘했다고 누나한테 큰소리야? 지 와이프가 멀쩡한 엄마를 치매의 정신분열증 환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쳐넣은 것도 모르는 주제에. 누나, 내가 그걸 알았어? 설마 내가 엄마 정신병원에 쳐넣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겠냐고.
중증 치매도 아니고 똥오줌 받아내야 하는 중병 환자도 아닌데 아직 정정한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건 제정신이니? 그것만도 널 용서하기 진짜 힘들거든? 잘못했어, 누나. 와이프가 엄청 심각하게 엄마 치매라고 이제 심해지는 일만 남았다면서 지는 죽어도 엄마 수발 못 들겠다고. 안 그럼 제일이 데리고 집 나가겠다는데 그럼 어떡해. 나 그때 막 교통사고 당해서 완전 경황도 없었다고. 어이구 이 한심에 빠진 놈아. 너 같은 걸 낳았다고 엄마가 그 더운 삼복더위에 뜨거운 미역국 땀 흘리며 후루룩 후루룩 잡수시던 거 생각하면 내가 오장에 천부리친다. 천부리쳐. 저는 남동생 머리를 감겨주는 척하며 머리칼을 몇 올을 뽑으려던 걸 등짝을 찰싹 소리나게 스매싱에 후려쳐주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똑똑치 못하게 그저 돈만 밝히는 한심한 지처에게 농락당해 나이 든 엄마를 정신병원으로 중증 치매 환자로 몰아간 남동생에게 실망스럽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 말이죠. 남동생 머리를 몇 대 쥐어박는 척하다 머리칼 몇 올을 아무렇게나 뽑아버렸습니다. 기겁하며 펄펄 뛰면서 뭐하냐고 소리 지르는 남동생에겐 새치가 보여서 뽑았다고 타박을 준 뒤 병실을 나와버렸죠. 저는 그렇게 머리카락을 가지고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100만 원에 육박했다는 검사비가 요즘에는 일반화가 되어 10만 원 언저리면 검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곤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하도 밀리고 대기자가 많아 2주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좀 아연실색해토했습니다. 우리 집 말고도 이렇게 친자 확인을 하는 집이 많다는 건가 좀 아이러니하고 씁쓸했거든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병원에 있던 남동생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누나, 방금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나 지금 재활치료비 지급이 미뤄질 것 같대. 당장 병원비가 밀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 너 실비랑 그런 쪽으로 보험 여러 개 들어두지 않았어? 여러 개는 아닌데 내가 이번에 당한 교통사고 브레이크 고장이라 그 부분 전수조사했는데 아무리 봐도 누군가에 의한 고의의 조작으로 판명이 났대. 그래서 지금 당장 치료비 환급이 어렵다는데 대참 어이가 없어서. 뭐? 그럼 누가 네 자동차 브레이크를 일부러 고장내기라도 했다는 거야? 보험회사 사람들 말로는 그렇다는데 그게 말이 돼? 멀쩡한 브레이크를 누가 고장을 내? 내가 주변에 딱히 원수 지고 사는 사람도 없는데 뭔 말도 좀 말 같은 말을 해라 그렇구나 수긍을 하지. 보험금 지급하기 싫어서 요즘 보험회사들이 가진 꼼수 쓴다던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너 질병하고 상해 쪽으로 보험 서너 개 되잖아. 서너 군데 모두 해서 그런 소리 하디? 누나, 나 보험 한 개밖에 안 남았어. 나머지 보험들은 해약한 지 오래야. 아니 멀쩡한 보험들 다 해지해서 뭐 했어? 그건 보험왕 출신 내 친구 윤정이가 완전 살뜰하게 특약이며 혜택 겹치더라도 2중 3중으로 다 받을 수 있게 플랜 짜준 거잖아. 돌아오는 남동생의 대답에 전 기함했습니다. 질병과 상해 보험들을 대부분 정리해서 생명보험 큰 것을 가입했다나요? 죽을 날도 먼 젊디 젊은 애가 갑자기 웬 생명보험을 그리 거하게 가입했냐 물었더니 올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들 보면 결혼하면 기본으로 식구들 생각해서 생명보험 든다면서요. 올케 말이 본인과 조카를 진정 사랑하고 걱정한다면 생명보험을 들라고 했답니다. 넌 올케가 시키면 도둑질도 할 거냐고 고함을 빽 질렀더니 한 집안의 가정이 돼서 본인에게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혼자 남을 자신의 처와 자식이 걱정돼서 그랬다는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런 대비를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누나와 엄마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냐면서요. 자기는 만에 하나라도 제 처와 자식이 그런 고생하는 꼴은 못 보겠다고 했습니다. 참, 처와 자식이 걱정돼서 그랬다는 남동생에게 바보 같은 자식이라고 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생각할수록 올케가 괘씸하고 뭔가 남동생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올케가 운영하는 네일샵을 찾아갔어요. 엄마 노후자금 1억 홀랑 가져가서 시작했다는 그 사업. 과연 제대로 하고는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올케의 동태를 살피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이 저희 가게에 어쩐 일이세요? 나? 그냥 온 거 아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왔어. 올케한테 손톱 관리 받으려고. 어디 솜씨 한번 볼까? 올케는 탐탁치 않아 하면서도 네일 케어를 시작하더군요. 썩 훌륭한 솜씨는 아니었지만 네일아트 자격증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 같진 않았습니다. 가게 노트북 화면을 슬쩍 봤는데 나름 예약도 빽빽하게 차 있고 가게 운영이 영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뻔뻔하게 남의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게다가 친정엄마에게 저질렀던 기하말 만행까지 생각하면 정말 당장이라도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남동생과 이혼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자 확인건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친자 확인 검사. 이건 온전히 심증만 있는 제 감정적인 판단일 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죠. 제 마음속을 짓누르는 찜찜한 예감과 불길한 촉, 그런 것 말고는 아무것도 확인된 팩트가 없었기에 전 몰래 올케를 노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형님, 웬만하면 저희 가게에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시댁 식구가 자주 들락거리는 게 영 불편하네요. 참 어이가 없었지만 알겠다고 하고는 네일샵을 나왔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시댁 식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차렸으면서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싶었죠. 고민을 좀 하다가 한창 재활 치료 중이긴 하지만 일단 남동생에겐 올케의 불륜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동생에게 연락해서 올케가 남의 유부남과 내연 관계라는 사실부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누나가 아무리 제일이 엄마를 싫어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 뭐? 너 지금 이 상황에 올케 편드니? 몸 아프다더니 정신까지 나갔어? 그래, 네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 건 알지만 동재야, 이건 엄연히 사실이고 팩트야. 누나 옛날부터 제일 엄마 인터넷 방송 VJ 출신이라고 처음부터 탐탁치 않아 있어. 노출 심한 옷차림 가지고도 트집 잡으면서 싫어했고, 그래, 와이프가 엄마 노후자금 가져다 쓴 거랑 엄마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거 그건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이야. 그렇지만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고 그럴 여자 절대 아니라고. 나한테 이런 얘기할 거면 누나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떼올리며 소리 지르는 남동생을 보고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 당사자는 올케인데 남동생은 되려 나에게 잘못을 탓하며 분노하다뇨. 뭔가 남동생에게 말할 때가 아닌데 내가 그때를 잘못 잡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라 저런 식으로 부정을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는 알림 메시지가 뜨더군요. 휴대폰을 열어 확인했는데 기다리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고 결과는 친자 불일치라고 나왔더군요. 이제 더 이상 소가리하고 고민할 일이 아니다 싶은 판단이 들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올라 올케의 네일샵으로 다짜고짜 찾아갔어요. 올케, 나하고 얘기 좀 해. 아니, 형님, 시댁 식구가 제 일하는 공간에 연락 없이 함부로 방문하는 거 제가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입 닥치고, 자, 이 검사 결과지랑 사진들 보고 한번 변명해봐. 올케에게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와 흥신소에서 받은 증거 사진들을 던지듯 내밀었죠.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본 올케가 가소롭다는 듯 실소를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형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렇게 몰래 쫓아다니면서 사생활 사진 찍는 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이 남자 유부남이라며. 나 이 남자 집 주소도 다 알고 있어. 이 사람 찾아가서 네 신상 까발리고 너랑 그런 관계라고 폭로라도 할까? 그래야 정신 차리겠어? 형님,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 사람 내 아파트 찾아가서 확성기로 까발린다 해도 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 저 어차피 미래를 같이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형님이 안 까발리셔도 어차피 그이가 와이프한테 다 이실직고 할 거라고요. 너 정말 세상에 겁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너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네 속으로 낳은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참, 뭐라고 또 설교하시려고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형님 고소할 거거든요. 집에 돌아가셔서 변호사나 빨리 알아보시죠. 어젯밤 꿈자리가 사납더니만 아침부터 재수옴 붙었네. 팔을 올려붙여 짝 하고 따귀를 한 대 시원하게 날리려다가 관두었습니다. 저렇게 근거 없는 도끼를 내뿜으며 막 나오는 올케를 보고 있자니 그런 식의 대거리를 했다간 되려 저에게 화살이 돌아올 것 같았죠. 일단 참고 훗날을 기약하기로 마음먹은 뒤 네일샵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빈속에 찬물을 아무리 들이켜 보았지만 쉽사리 화는 가라앉지 않더군요.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자꾸 자초지종을 물으셨고 전 쉽게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약을 드시고는 있지만 치매 초기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에게 들으면 귀함할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혼자서 타들어가는 속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동생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왜? 또 네 와이프 의심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려고 전화했니? 그런 전화라면 당장 끊어라. 지금 누나가 너한테까지 그런 소리 들을 기분 전혀 아니니까. 누나, 내가 미안해. 내가 멍청해서, 내가 못나서 누나를 엄마를. 대뜸 전화한 남동생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꺽꺽대며 오열하더군요. 전 대번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남동생을 다그쳤어요. 너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말을 제대로 해야 알 거 아니냐고. 누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 당한 교통사고 말이야.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대. 브레이크 고장난 거 그거 와이프가 일부러 고장 내온 거래. CCTV 사각지대라서 범인을 당최 못 찾고 있었는데 그날 내 차 맞은편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블랙박스에 차에 손대는 와이프 모습이 찍혔나 봐. 증거가 빼박이라고. 이거 보험 사기라고. 어이가 없는 것을 넘어 경악스러웠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동생에게 나머지 보험들을 정리하고 생명보험을 강권했다는 올케의 행동이 그제서야 어떤 의도였는지 이해가 가면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대체 올케의 기함할 만한 악행의 끝은 어디인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죠. 살면서 남동생, 저 엄마, 우리 세 식구 남한테 정말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자꾸 이런 기함할 만한 시련들이 생기는 건지 원통하고 속상했어요. 전 남동생과 보험회사 직원과 긴 얘기 끝에 올케를 보험 사기와 살인미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정황과 증거가 빼박이라 중형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거란 얘기가 들려왔어요. 남동생은 조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괴로워하다 충격으로 거의 알아누워 버렸죠. 사안이 사안인지라 이번에는 모든 사실들을 엄마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그동안 그래서 그렇게 바쁘고 얼굴 표정이 안 좋았구나. 애미가 돼서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희영아. 내 이 쳐죽일 년을 봤나.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올 때부터 환향기가 줄줄 흐르는 것부터 마음에 영 안 들었는데 결국 이 사달을 내는구나. 그 악독한 것 때문에 멀쩡한 우리 아들이 황천길 갈 뻔한 거 아니니. 엄마는 올케를 가만둘 수 없다면서 당장 네일샵으로 앞장서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만류해보았지만 아들을 잃을 뻔한 어미의 분노, 그걸 이길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노환으로 여러 지병을 앓고 있고 경도 인지장애로 약을 드시고 계신 엄마였지만 가끔씩 건망증이 있을 뿐 정신이 아직 또렷하신 엄마였어요. 사리분별이나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었죠. 그런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일 뻔한 올케를 혼내주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분노에 차 길길이 날뛰는 엄마를 일단 조금 진정시킨 뒤에 답답한 마음으로 엄마를 모시고 네일샵으로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네일샵 문을 열자마자 엄마와 저는 기함했어요. 뭘 상상하든 언제나 그 상상 이상의 막장을 보여주는 올케이긴 합니다만 그날의 상황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웬 처음 보는 여자 3명이서 죽일 듯이 올케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옷을 잡아뜯고 발로 여기저기 차고 따귀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 매니큐어와 손발톱 손질 도구들이 바닥에 나뒹굴어 돌아다니는 데다 의자와 테이블은 넘어져 있고 플라스틱 의자 하나는 아예 와장창 부서져 있더군요. 야, 이 불륜녀가 어디서 뻔뻔하게 같은 동네에서 네일샵을 하고 있어? 너 인연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듣지 않니 버젓이 아들도 있다면서 남의 가정을 깨려들어? 보니까 올케가 불륜을 저지르던 내연남 아내와 그 친정 식구들이 몰려와서 올케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칼이 뽑히고 얼굴은 맞아서 시뻘겋게 부어오르고 치마와 티셔츠는 찢어져서 올케의 몰골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묻지만 폭행을 당하면서도 상대편 인원이 많아서인지 대고리를 해봤자 더 매만 벌 상황인 걸 알아서인지 그토록 뻔뻔한 올케인데 그날따라 아무 말도 없더군요. 폐악을 이미 부리다 지쳐 나가 떨어진 건지 몰라도 무차별 폭격을 아무런 수비 없이 그대로 당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을 파악한 엄마와 저는 참 피식 실소가 나왔습니다. 저 엉망진창 진흙탕 싸움에 우리도 끼어들어서 한판 거들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멀리서 고소한 웃음을 날리며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하면 되는 걸까? 엄마와 전 어느 순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어요. 나이 드신 엄마가 주름진 얼굴에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요. 엄마, 머리끄댕이 잡아서 내팽개쳐버리겠다더니 속병 안 나시겠어요? 저만큼 당하는 거 봤음 된 거 아니니? 에휴, 저년이 악독한 년이다만 응징은 법원에서 해주게끔 넘기자꾸나. 엄마, 진짜 안 억울해? 괜찮겠어? 저 여자들이 지금 다 대신 해주고 있잖니. 우리 물 안 묻히고 설거지 다 한 셈 치자. 저러는 꼴 눈으로 직접 보니 굳이 저런 식의 화풀이를 하고 싶지도 않구나. 그날 그렇게 엄마와 저는 올케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험 사기에 살인미수로 검찰로 송치된 올케는 조카를 돌볼 수도 없게 되었죠. 올케에게 친부를 캐물었는데 가관인 건 조카 아이는 지금 내연남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제가 고생해서 조카의 친아버지를 우여곡절 끝에 찾았어요. 다행인 건 조카의 친부 집안이 조카 제일이를 무척 반긴다는 거였습니다. 친부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던 남자였는데 나이는 거의 50줄이라 결혼은 못해도 아이 하나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수소문 끝에 찾아간 그 친부의 집은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근처에서 숙박업을 한다는 그 남자는 경제적으로도 별 어려움이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였죠.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아직 아픈 데 없이 정정하셔서 조카 아이를 돌보는 데는 무리도 없어 보였죠. 그렇게 조카 아이, 이젠 조카라 말하기도 뭐한 그 아이 제일이를 친부에게 무사히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갓길에 혼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 판명은 났지만 몇 년을 조카라 생각하고 키운 아이라 그런 건지 친부 집에 조카 아이를 놔두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영 무거웠어요.
고모 가지 마세요. 저 보러 꼭 놀러 오세요. 그 아이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올케를 생각하면 살이 떨려야 정상일 수 있는데 모든 죄는 어른들에게 있지 아이들에겐 없다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사필귀정 이 네 글자 고사성어가 틀린 말은 아니더군요. 시간이 지나 올케는 법의 심판을 받아 지금 형무소에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받아 10년 이상의 형기를 복역해야 출소할 수 있을 거라 하더군요. 남동생은 재활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했어요. 친정엄마는 요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아들내미 등하원과 아침 저녁 식사 등을 무리 없이 잘 챙겨주시죠. 노인회관에 다니면서 최근엔 장고춤 추는 취미에 푹 빠지셨어요. 저는 올케가 하던 네일샵 자리에 카페를 오픈해서 성업 중입니다. 이혼 후 제 사업을 알아보던 차에 평소 베이킹을 잘하고 커피를 좋아하는 취미를 살려 네일샵 자리에 카페를 차린 거죠. 발달장애 아들이 크면 바리스타 훈련을 시켜서 둘이서 재미나게 함께 카페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